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가요? 한국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私も韓国語を喋って韓国人の友達ができたらなと思ったからです。 지금 일본 전역이 한글 학습 열풍으로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전통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극우 단체의 발악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광풍의 중심에는 일본의 재수생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루 14시간 공부해도 국어 성적만 오르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일본 교육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혁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도대체 한글이 그녀에게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지금부터 사토 카나메 양의 피눈물 나는 도전과 전 일본을 경악시킨 기적의 순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카나메입니다. 지금은 도쿄대학교 이과 이류 1학년생이에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시험장에서 도망친 겁쟁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2024년 1월 13일 대학 입시센터 시험 첫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도시락을 받았어요. 가츠동이었죠.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카나메 긴장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국어시험이 제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저만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첫 과목은 지리 역사. 문제 없었어요. 세계사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요. 두 번째는 수학. 이것도 순조로웠죠. 수학은 제게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문제는 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국어.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첫 문제를 읽으려고 했는데 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마치 개미들이 종이 위를 기어다니는 것처럼 글자들이 흔들리고 겹치고 뒤바뀌었죠. 침착하자. 천천히 읽으면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자는 더 심했어요. 복잡한 획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서로 엉켜 있었죠. 10분이 지났는데 첫 문제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옆자리 학생의 연필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답을 써내려가는 소리. 20분. 30분.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여전히 첫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숨이 막혀왔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글자들이 점점 더 빠르게 춤을 췄고 제 시야는 흐려졌어요. 그리고 으악. 제가 시험지를 찢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시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학생, 무슨 일이야? 감독관이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복도로 나와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나만 이런 거야?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죠. 카나메,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망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 설명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글자가 안 보여요. 아니, 보이는데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 아버지는 의사예요. 도쿄대 의대 출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두 분 다 공부로는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니? 다른 과목은 잘하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빠도 날 믿지 않는구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또 울었죠. SNS를 열었다가 바로 닫았어요. 친구들의 시험 후기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국어 쉬웠다. 만점 예상. 그런 글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카나메, 밥은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엄마가 옆에 놓고 갈게. 꼭 먹어. 잠시 후 문을 열어보니 쟁반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였죠.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우리 딸 괜찮아.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저를 여러 병원에 데려갔어요. 안과, 신경과, 정신과.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병원을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만해요. 소용없어요. 아니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재수를 결정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내년엔 꼭 도쿄대에 갈 거야. 거울을 보며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또 도망치면 어쩌지? 그렇게 저의 재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수학원 첫날은 지옥 같았어요. 요요기 세미나 본관 3층 도쿄대 특별반.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혹시 작년에 시험장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첫 수업은 수학이었어요. 다행이었죠. 수학은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는 과목이니까. 자, 이 문제를 풀어볼 사람?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미적분 문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죠. 내 뒤에 학생. 칠판 앞으로 나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3분도 안 돼서 답을 구했죠. 완벽하네요. 도쿄대 수준을 넘어섰어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대단하다. 천재 아니야? 잠시나마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국어 시간이 되자 악몽이 다시 시작됐죠. 오늘은 고전 문학을 다뤄보겠습니다. 겐지 이야기 중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받아든 순간 또 시작됐어요. 글자들의 춤이. 히라가나는 물결처럼 흔들렸고 한자는 서로 뒤엉켜 알아볼 수 없는 덩어리가 되었죠. 10분 동안 읽고 주제를 파악해보세요. 다른 학생들은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지만 저는 첫 줄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또야. 또 이래.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빨라졌죠. 카나메 씨 괜찮아요? 옆자리 여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어땠니? 수학은 잘했어요. 그런데 국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카나메야,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뭐든 할게. 뭐든. 엄마. 그날 밤 어머니는 또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왔어요. 색깔 필터가 있는 특수 안경이었죠.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대. 한번 써봐.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어지러웠죠. 다음엔 특수 폰트로 인쇄된 교재였고 그 다음엔 명상요법이었어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재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카나메, 다른 진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도쿄대가 전부는 아니잖아. 내 수학 실력이면 다른 길도. 저는 소리쳤어요. 아빠도 날 포기하는 거예요? 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 최초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쿄대 의대 출신 부모의 딸이 대학도 못 가는 바보라고. 카나메. 어머니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왜 나만 이런 거야.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켰어요. SNS에는 재수학원 친구들의 글이 올라와 있었죠. 오늘도 열공. 도쿄대 가자. 모의고사 전국 30등. 순위 올랐다. 부러웠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였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한 영상을 추천했죠.
어떤 뇌는 왜 다른 문자 체계를 선호하는가라는 영어 제목이었어요. 뭔가에 이끌리듯 클릭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새벽 3시 15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튜브가 추천한 영상의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죠. 미국인 여성이 뇌스캔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다른 문자 체계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영상을 클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과 사라 미첼 박사입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금발의 여성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은 제가 10년간 연구한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자막을 켜고 집중했어요. 여러분은 난독증이 단순히 읽기 장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우리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난독증 환자들은 특정 문자 체계에서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문자들이 나타났어요.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그리고 한글. 특히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는 매우 특별합니다. 기하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음은 입 모양,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 모든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신기했어요.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일 수 있다니. 우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영어권 난독증 환자 50명에게 한글을 가르쳤죠.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80%가 한글을 더 쉽게 읽었습니다. 왜일까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뇌스캔 영상이 나왔어요. 한글을 읽을 때는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시각 처리 영역과 공간인지 영역이 함께 작동하죠.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특히 수학적 사고가 뛰어난 난독증 환자들에게 한글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수학적 사고가 뛰어난 난독증 환자. 그건 바로 나잖아? 제 환자 중 한 명은 MIT 수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영어 텍스트는 읽지 못했지만 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청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글을 배운 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글자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영상은 계속됐어요. 일본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복잡한 한자 체계는 특정 유형의 난독증에게 극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맞아. 정확히 내 이야기야. 하지만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익힌 후 다른 문자 체계에 대한 인지 능력도 향상되는 경우를 관찰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로 희망이. 댓글을 봤어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개의 댓글. 저도 한글 배운 후 영어 읽기가 나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 방법으로 난독증을 극복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예요. 새벽 4시가 되도록 관련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 세종대왕의 이야기, 한글을 배운 외국인들의 후기. 한글은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 한글로 문맹률 제로를 달성한 한국.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이게 내 해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본에서 한글을 어디서 배우지? 그때 떠올랐어요. 재수학원에 한국어 선택 수업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었지만 해가 뜰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카나메 학원 안 가니? 엄마, 저 한국어 수업 들어도 될까요? 한국어? 갑자기 왜? 그냥 배워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뭐든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아직 부모님께 영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원에 도착해서 바로 행정실로 갔어요. 한국어 선택 수업 신청하고 싶은데요. 지금도 가능해요. 오늘 오후 2시에 첫 수업이 있네요. 심장이 뛰었어요. 오후 2시.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아직 몰랐죠. 오후 1시 50분. 한국어 교실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들어가도 될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문에 적힌 이름표를 봤어요. 박하늘 선생님. 제1교포 선생님이구나. 왠지 안심이 됐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젊은 여자 선생님이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새로운 학생이네요. 이름이 사토 카나메입니다. 반가워요, 카나메 씨. 한국어는 처음이죠? 네.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 5명. 적은 인원이라 부담이 덜했죠. 자, 오늘은 한글의 기초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동그라미 하나. 이응. 이게 한글의 첫 번째 자음이에요. 이응이라고 해요. 다음은 네모. 미음. 이건 미음. 입 모양을 본뜬 거예요. 순간 미첼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하학적 구조라고 했던. 수업이 진행될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정말로 글자들이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춤추지 않았어요. 한글은 조합 문자예요. 레고 블록처럼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돼요. 기억 더하기 아는가. 니은 더하기 아는나.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이었어요.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카나메 씨, 질문 있어요?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따뜻한 목소리에 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글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일본어 글자가, 특히 한자가 계속 움직여요.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난독증이군요. 아세요? 네. 사실 제 동생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놀라서 선생님을 봤어요. 어렸을 때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힘들어했죠.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사가 된 것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의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카나메 씨 수학은 잘하죠? 어떻게 아셨어요?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수학이나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라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문자거든요. 선생님이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미음은 입을 담은 모양,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글은 변하지 않아요. 기억은 언제나 기억이고 아는 언제나 아예요.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일본어처럼 음독, 훈독 이런 게 없어요. 한 글자는 한 소리만 내요.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로. 선생님, 제가 정말 한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제 동생이 쓴 일기예요. 한글로 일본어 발음을 적은 거죠. 가나가나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 후 일본어 읽기도 나아졌대요. 뇌가 문자를 인식하는 새로운 경로를 찾은 거죠. 가슴이 뛰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요. 그럼 특별 과제를 드릴게요. 선생님이 작은 노트를 주셨어요. 오늘 배운 자음 5개를 100번씩 써보세요. 이응, 미음, 니은, 기역, 시옷. 100번이요? 손이 모양을 기억해야 해요. 그럼 눈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돼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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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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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신기했어요. 정말로 글자가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정말 처음으로 글자가 춤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한글로. 오늘 희망을 찾았다. 이응 미음 니은 기억 시옷. 이 5개의 기호가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서툴렀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내가 쓴 글자를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같이 한글 연습을 했죠. 이제는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모두 외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뭔가 좋은 일 있니? 아버지도 물으셨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젓가락 소리가 멈췄어요. 한글? 한국어 말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네, 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그래서? 신기해요. 한글은 글자가 춤추지 않아요. 제자리에 있어요. 어머니는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말? 그게 도움이 되니? 네, 처음으로 제가 쓴 글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카나메의 현실을 봐라. 네? 도쿄대가 한글로 시험을 보니? 일본 대학이 한국어로 수업을 하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아니라 한글을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거니? 현실 도피 아니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본어 공부나 더 해라. 노력이 부족한 거야. 그 말에 폭발했어요.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럼 왜 성과가 없니? 제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라. 아버지의 고함에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 너도 할 수 있어. 의지의 문제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날 부끄러워하는 거죠? 도쿄대 의대 출신 아빠의 딸이 대학도 못 가는 바보라서. 카나메, 맞잖아요. 아빠는 날 포기했어요. 날 믿지 않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뛰어가 문을 쾅 닫았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카나메 엄마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침대 끝에 앉으신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죠.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사랑한다면서 왜 날 믿지 않아요? 아빠도 두려운 거야.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한글이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봐. 엄마는 응원할게. 정말요? 그럼 뭐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어머니가 나가신 후 책상에 앉았어요. 한글 노트를 펼쳤죠. 오늘 배운 문장을 써봤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아빠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글자가 흐릿해졌어요. 눈물 때문에.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하늘 선생님이었어요. 카나메 씨, 내일 수업 후에 잠깐 시간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네, 있어요. 동생이 일본에 왔거든요.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동생? 난독증이 있다던 그 동생? 정말요?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내일 봐요. 힘내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한글 연습을 시작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처음엔 어색했던 소리들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빠 언젠가는 이해하시겠죠? 한글로 쓴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네모와 동그라미들이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어요. 춤추지 않는 글자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었으니까요. 오복 연휴가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모두 할아버지 댁에 모이는 날이죠. 카나메 준비됐니?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네, 나갈게요. 아버지와는 아직 어색했어요. 한글 이야기 이후로 거의 대화를 안 했거든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이모 가족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어서 와 카나메야.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78살이지만 아직도 정정하신 분이죠. 점심을 먹고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아, 이것 좀 봐줄래?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고 씨름하고 계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모부가 물었어요.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자꾸 이상한 글자가 나와. 화면을 보니 정말 엉망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가가서 화면을 봤는데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요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화면 확대해드릴까요? 그것도 해봤는데 그래도 헷갈려. 글자가 너무 빽빽해. 순간 뭔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혹시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겹쳐 보이거나 하세요?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니? 저도 그래요. 글자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다른 가족들은 각자 대화에 빠져 있었죠.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어렸을 때부터요? 응. 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 특히 한자는 지옥 같았지. 똑같았어요. 저랑 똑같은 경험. 그래도 엔지니어가 되셨잖아요. 수학이랑 도면은 잘 봤거든. 글자만 문제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오래된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때 용기를 냈어요. 할아버지, 제가 요즘 배우는 게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글이요. 네, 한국 문자요. 신기하게도 한글은 글자가 춤추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방에서 한글 노트를 꺼냈어요. 이게 한글이에요. 동그라미, 네모,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응, 미음, 기역, 니은, 시옷. 오호. 단순하네? 네, 그리고 하나가 하나의 소리만 내요. 변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노트를 자세히 보셨어요. 이게 정말 글자가 움직이지 않네? 그렇죠? 신기하다. 78년 만에 처음이야. 글자가 제자리에 있는 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도 저처럼 평생 이런 어려움을 숨겨오셨구나. 할아버지, 같이 배워보실래요? 나 같은 늙은이가? 나이는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는 엔지니어셨잖아요. 금방 배우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보자. 우리만의 비밀로. 네. 그날부터 저희의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할아버지 방에서 조용히 한글을 가르쳐 드렸죠. 이건 미음, 미음이에요. 입 모양을 본뜬 거예요. 정말 입 모양 같네.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셨어요. 이건 기역, 기역이에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구나.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정말 빨리 배우신다는 거였어요. 기역 더하기 아는가, 니은 더하기 아는나. 이야, 정말 쉽네. 수학 공식 같아. 1시간 만에 기본 자모를 다 익히셨어요. 카나메야, 이거 정말 고맙다. 내가 사실 메시지 보내는 게 무서웠어. 항상 틀렸거든. 그래서 전화만 했지.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7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야. 난독증이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어. 할아버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자가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카나메한테 배우는 게 있어. 뭘 배우세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윙크하셨어요. 비밀이야. 그치, 카나메? 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죠. 카나메 파이팅, 할아버지가. 한글로 쓰인 메시지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첫 한글 메시지. 아마 할아버지도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보낸 메시지였을 거예요. 뭘 보고 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메시지 보내셨어요. 할아버지가? 보통 전화만 하시는데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할아버지와 나는 같은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 글자가 춤추는 세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춤추지 않는 글자를 찾았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한글을 배운 지 2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한글로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고 심지어 간단한 한국 동화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재수학원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국어 시험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같은 공포는 없었어요.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어 글자들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보였어요. 완전히 멈춰있지는 않았지만 춤추는 정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첫 문제를 읽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웠지만 적어도 문제가 뭘 묻는지는 알 수 있었죠. 2시간 후 시험을 끝까지 치렀어요. 작년처럼 도망치지 않았어요. 어땠어? 쉬는 시간에 아카리가 물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문제를 다 읽었어. 정말? 대단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국어 점수 150점 만점에 87점. 여전히 낮은 점수였지만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작년엔 30점도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적표를 보여드렸죠. 선생님은 놀라지 않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상했어요. 네? 한글을 배우면서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이 재구성된 거예요. 선생님이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뇌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어요. 한글이라는 다른 체계를 익히면서 일본어를 보는 새로운 방법도 찾은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제 동생도 그랬어요. 한글을 배운 후 일본어 읽기도 나아졌죠.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선생님, 더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정말 제 뇌가 변하고 있는지. 그럼 전문가를 만나보는 게 어때요? 선생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도쿄대학 의학부 신경과학 연구실. 제 대학 선배예요. 난독증과 다언어 습득을 연구하시죠. 며칠 후 도쿄대 병원에 갔어요. MRI 검사를 받았죠. 놀랍네요. 의사 선생님이 스캔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뭐가요? 한글을 읽을 때와 일본어를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달라요.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한글을 읽을 때는 시공간 처리 영역이 활발해져요. 수학 문제를 풀 때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쉽게 배운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의사 선생님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2달 전과 비교하면 일본어를 읽을 때도 뇌 활동 패턴이 바뀌었어요. 더 효율적으로 변했죠. 과학적 증거였어요. 제 뇌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이런 변화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카나메 씨는 빠른 편이네요.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꾸준히 한글을 사용하면서 일본어도 연습하면 더 향상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정말이니?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의사답게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흥미로운 결과네. 처음으로 아버지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셨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카나메야, 나 좀 봐. 할아버지가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한글로 쓴 일기장이었죠. 이제 매일 일기를 써. 한글로 먼저 쓰고 일본어로도 써봐. 와, 대단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한글로 쓴 다음에는 일본어도 더 잘 써져. 저와 같은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찾은 거야, 카나메. 우리만의 열쇠를.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였죠.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방향은 찾았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도쿄대 불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한글이 만들어준 작은 기적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소리가 서재에서 들려왔어요. 여보, 이 데이터 좀 제대로 봐요. 우리 딸이 변하고 있어요. 의사잖아요. 과학적 증거를 무시할 수 있어요? 저는 복도에서 숨죽이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카나메, 들어와 봐. 서재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제 뇌 스캔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보셨어요. 이게 2달 전이고 이게 지금이지? 네, 확실히. 변화가 있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아버지가 의자에 깊이 앉으셨어요. 카나메야. 네? 미안하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했어. 내 고통을 무시했어. 아빠, 나는 모든 걸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죠. 이게 뭐예요? 의대생 때 일기야. 펼쳐진 페이지에는 빼곡한 글씨가 있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하지만 나는 선택할 수 있었어. 더 노력하거나 포기하거나. 너는 선택권이 없었구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한글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빠도 배워볼게. 정말요? 가족이 같은 언어를 쓰면 좋잖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냉정하던 아버지가. 그날 저녁 특별한 가족 시간이 있었어요. 자, 이게 한글의 기본이에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 부모님께 한글을 가르쳤죠. 이응은 이응, 미음은 미음. 오, 정말 입모양이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는 의사답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셨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군. 과학적이야. 맞아요. 세종대왕이 음성학을 연구해서 만든 거래요. 대단한 왕이었네. 아버지가 진심으로 감탄하시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으면서도 어색하고 감동적이면서도 낯설고. 기억 더하기 아는가. 아, 정말 간단하네. 어머니가 금세 이해하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 단톡방도 한글로 할까?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셨죠. 카남의 사랑해. 서툰 한글이었지만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감동적이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흥미로운 환자를 만났어. 어떤 환자요? 70대 할머니인데 백내장 수술 후에도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 검사해보니 구조적 문제는 없었어. 그래서 내 이야기를 했더니 네?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연결해줘도 될까? 정말요? 제가요? 너라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뜻밖의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서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렸죠. 정말 신기해요. 글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할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숨기고 살았을까.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난독증에 대한 논문을 읽어봤어.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의사인데도 정작 내 딸은 돕지 못했어. 아빠, 이제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 덕분에 나도 배웠어. 보이지 않는 장애도 있다는 걸. 가족의 이해와 지지.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난독증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카나메가 증명해줬어. 희망은 있다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구나. 어느 날 저녁 충동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난독증이 있는 재수생입니다. 한글을 배운 후 일본어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 같은 분 있나요? 샵 난독증 샵 한글효과 태그를 달았죠. 다음 날 아침 알림이 폭발했어요. 리트윗 3,000, 좋아요 15,000. 저도 같은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도 난독증인데 희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그 중에는 기자들의 연락도 있었죠.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하늘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카나메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냈죠. 첫 인터뷰는 온라인 교육 매체였어요. 시험장에서 도망쳤다고요? 네. 글자가 춤추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쿄대를 준비한다고.
한글을 배운 후 가능성이 생겼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다르게 볼 뿐이었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교육의 사각지대 난독증. 한글로 희망을 찾은 도쿄대 도전기. 재수학원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너 기사 봤어. 대단하다. 아카리가 흥분해서 말했죠. 사실 우리 반에도 비슷한 어려움 있는 애들 있어.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카나메 양 특별 세미나를 열어보는 게 어때요?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한글 학습법 소개요. 부담스러웠지만 승낙했어요. 일주일 후 학원 대강당.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시험장에서 도망친 사토 카나메입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죠. 하지만 지금은 한글 덕분에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구조, 제 뇌스캔 결과, 학습 방법.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때로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도쿄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적어도 도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저도 난독증이에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부터 한글 배워볼게요. 며칠 후 교육부 관계자가 학원을 방문했어요.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견을 듣고 싶어요. 공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자리였죠. 현재 시스템은 난독증 학생을 고려하지 않아요. 제 경험을 솔직히 말했어요. 시험 시간 연장이나 대체 평가 방법이 필요해요. 관계자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한글 학습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 뇌에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줘요. 흥미롭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씨앗은 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뉴스에서 봤다. 우리 손녀가 유명인이 됐구나. 할아버지. 자랑스럽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할아버지도 이제는 한글로 긴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셨죠. 우리가 시작한 작은 비밀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 저도 놀라워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야. 작은 날갯짓이 큰 바람을 만드는 거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한 사람의 절망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트위터에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난독증 학생에게도 기회를. 대학 입시에서 난독증 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을 요구합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리트윗만 건, 서명 참여자 5만 명. 제 아들도 난독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일본도 변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언론도 주목했죠. 난독증 학생들의 목소리, 교육 평등을 외치다. NHK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입니다.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얼굴이 알려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어머니가 걱정하셨죠. 하지만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 네가 앞장서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야. 아버지가 지지해 주셨어요. 촬영은 일주일간 진행됐어요. 재수학원, 병원, 우리 집 할아버지 댁. 이게 제가 매일 쓰는 한글 노트예요.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죠. 한글로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 일본어로 옮겨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이제는 손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글로 쓴 일기를 보여주셨죠. 78년 만에 글자가 제자리에 머물러요. PD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촬영했어요. 방송을 앞두고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와세다 대학이 난독증 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을 검토한다는 거였죠. 카나메 씨 덕분이에요. 하늘 선생님이 말했어요. 제가 뭐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돼요. 얼마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쿄대 입학처에서 면담 요청이 온 거예요.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쿄대 본관 회의실. 입학처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작년 시험장에서의 일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주시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구술 시험 옵션.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한글 학습 효과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네요. 다른 대안 문자 시스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입학처장님이 악수를 청하셨어요. 내년에는 꼭 정정당당하게 합격하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파랗게 보였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도쿄대에서 특별 전형을 검토한대요. 정말? 우리 손녀가 일본을 바꾸고 있구나. 할아버지도 함께 바꾼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지. 그날 밤 한글로 결심을 적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 도쿄대에 가야 한다. 도전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2025년 1월 17일. 다시 돌아온 대학 입시센터 시험 날. 작년과 같은 시험장, 같은 시간. 하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파이팅! 어머니가 포옹해 주셨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아버지도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가방 속에는 할아버지가 준 부적이 있었어요. 한글로 합격이라고 쓰인. 시험장 입구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첫 과목 지리 역사. 작년처럼 순조로웠어요. 두 번째 수학.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국어. 시험지를 받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죠. 두려움이 아닌 설렘의 떨림. 첫 문제를 봤어요. 글자들이 여전히 조금씩 흔들렸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한글로 메모하며 키워드를 정리했죠. 주제는 인간 고독. 등장인물은 3명. 배경은 에도시대. 놀랍게도 문제의 의도가 보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풀어나갔죠. 고전 문제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글로 발음을 적으며 의미를 유추했죠. 시간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풀었어요. 땡. 종이 울렸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게. 시험장을 나서며 하늘을 봤어요. 작년엔 울며 뛰쳐나갔던 그 복도를 이번엔 당당히 걸어 나왔죠. 어땠어? 밖에서 기다리던 하늘 선생님이 물었어요. 다 풀었어요. 끝까지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집에 돌아오니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끝까지 해냈다니 대단해. 넌 이미 이긴 거야. 할아버지의 영상통화가 왔어요. 우리 전사가 해냈구나. 할아버지 아직 결과가 뭐가 중요해. 네가 끝까지 싸웠잖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점수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일주일 후 가채점 결과. 국어 138점 200점 만점. 작년보다 100점 이상 올랐어요. 이 정도면. 학원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도쿄대 이과 이류 가능성 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2차 시험 준비가 시작됐어요. 수학과 과학은 자신 있었지만 영어 작문이 걱정이었죠. 영어도 한글로 먼저 구상해봐요. 하늘 선생님의 조언대로 했어요. 신기하게도 영어 작문도 수월해졌죠. 논리적 구조를 한글로 짜고 영어로 옮기니 훨씬 명확했어요. 2월 25일. 도쿄대 2차 시험 날. 혼고 캠퍼스에 야스다 강당이 보였어요. 드디어 왔네. 작년엔 꿈도 꾸지 못했던 곳에. 시험은 이틀간 이어졌어요. 수학, 이과, 영어. 한글 메모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갔죠. 특히 수학에서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어요. 난독증이 없는 과목에서의 제 진짜 실력을. 시험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내년엔 여기 학생이 될 수 있을까?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 할아버지의 메시지가 왔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전사. 한글로 쓰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1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죠. 포기하지 마. 너에게도 길이 있을 거야. 춤추지 않는 글자가 있을 거야.
3월 10일 도쿄대 합격자 발표 날.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같이 볼게.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로딩 중.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합격을 축하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그래, 네가 해냈어. 해냈어. 어머니가 울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가 뛰어들어오셨어요. 합격이야? 네, 도쿄대예요. 진짜 도쿄대.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자랑스럽다, 내 딸.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됐어요. 도쿄대 합격했어요. 알고 있었어. 우리 손녀라면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보여주셨어요. 쭉 도쿄대 합격 한글로 쓰인. 그날 오후 기자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한 도쿄대생 탄생.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합격. 인터뷰 요청이 수십 개였지만 하나만 선택했어요. NHK 교육방송.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작년 시험장에서 도망쳤을 때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글이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처음으로 글자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앞으로의 계획은? 난독증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왔죠.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학부모 대상 강연 부탁드려요. 교사 연수에서 경험을 나눠주세요. 4월 도쿄대 입학식.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 앉아있는 게 꿈만 같았어요. 신입생 대표 사토 카나메. 설마 했는데 제 이름이 불렸어요. 신입생 대표 축사를 하게 된 거죠.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작년 이맘때 시험장에서 도망친 학생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입학식이 끝난 후 한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자네가 그 유명한 카나메 군이군. 우리 연구실에 관심 없나? 신경언어학 연구실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바로 그곳. 5월 디퍼런트 브릿지 정식 출범. 난독증 학생 지원 단체를 만들었어요. 한글 학습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단체죠. 첫 세미나에 3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첫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할아버지도 특별 강사로 참여하셨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8배도 새로운 문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 대학이 특별 전형을 도입했고 초중고에서도 난독증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생겼죠. 그리고 한글 학습이 정식 치료법 중 하나로 인정받았어요. 현재 저는 도쿄대학교 이과 이류 1학년생입니다. 신경언어학을 전공하며 난독증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주말마다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무료 한글 수업을 열고 있어요. 한글이 준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한글 일기를 쓰시고 아버지는 병원에 난독증 클리닉을 개설하셨어요. 이 모든 게 한글 덕분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죠. 이제 저는 2개의 언어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난독증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특별하게 만드는 선물이 되었죠. 한글이 준 기적. 아니,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적을 나누고 싶습니다. 춤추는 글자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희망은 있다고. 춤추지 않는 글자가 있다고.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난독증을 극복하고 도쿄대에 합격한 사토 카나메 양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춤추는 글자 때문에 절망했던 소녀가 한글을 만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일본 사회를 변화시킨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